안녕하세요, 와시즈입니다. 오늘의 10분 기업 분석은 사조 대리임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모델은 수산 부분과 식품 부분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 식품 부분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참치, 연승 부분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매출은 종합식품 분야에서 특히 어묵, 참치, 대구, 명태 이런 이제 수산업 쪽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참치잡이 부분은 모회사인 사조 산업 쪽에서 좀 더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산 부분이 있고 식품 부분, 사조 농산 부분, 식자재 부분, 관계사인 사조 오양 부분이 있고 축산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매출은 이제 식품 부분에서 발생을 하고 이 농산이나 식자재 그리고 수산 부분은 재료 쪽으로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국내 선박을 참치 연승 관련해서 3척을 보유하고 있고 대구를 잡는 이 큰 배도 2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업을 분석해보면 종합식품업체로서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어묵, 맛살류, 햄 소시지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양어업과 축산 분야에서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대부분 이제 식품 제조의 재료 역할로 사용되고 있어 보입니다. 주요 제품들을 보면 원양어업 부분에서 참치하고 명태, 대구 이런 부분들을 잡아오는데 이게 수산업 분야에서 7% 정도가 있고 식품 제조, 어묵하고 맛살류에서 17% 그리고 햄 소시지 이 부분에서 한 17% 정도 되네요. OEM으로 명태나 대구 이렇게 잡아가지고 납품하는 부분이 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돈과 가금, 이 닭이죠. 육계 부분이 의외로 20% 정도로 생각보다 비중이 좀 높습니다. 1997년 이후에 월봉을 보면 2006년도에 사조그룹으로 대림수산이 인수되면서 이때 오양물산도 인수해서 사조가 종합식품 회사로 성장하는데 기반이 됐습니다. 이때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었는데 아마 2006년도에 제 기억에서는 오양과 어묵 만드는 대림수산이 대장주였었어요. 이때 큰 이슈가 됐던 기억이 좀 떠오릅니다. 저는 물론 이때 제가 이제 투자를 안 했었지만 워낙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저도 좀 기억이 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때 이후로 그 수산물 가공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통폐합되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양분되는 그런 배경이 됐습니다. 재무 상황을 보면 너무 좋아요. 매출도 이제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익률 자체는 높진 않지만 워낙 매출 규모가 크니까 상당히 큰 규모로 이익을 내고 있고 ROE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부채 비율이 좀 다소 높은데 좀 불가피한 부분이 좀 있어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신규 투자를 해오고 그리고 관계사를 만들어가고 이런 부분 때문에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좀 높은 편입니다. 2018년서부터는 좀 다소 정체된 상황이네요. 굉장히 좋은 실적이긴 하지만 2016년, 17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늘어난 부분에 비해서는 성장은 좀 다소 정체된 상황입니다. 시가총이 1,419억, 굉장히 이제 저평가되어 있죠. 이제 10년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2008년 대림수산을 인수하고 얼마 안 된 시점에서는 2,000억 정도였었는데 이때 개별이고 이후에 IFRS 연결 반영이 되면서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도 상당히 크게 매출이 늘었습니다. 거의 매출은 이제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영업이익률은 이때 다소 좀 줄어들었다가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한 상황입니다. 주가만 안 움직인 상황이죠. 이때 2011년서부터 13년까지 이익이 감소했는데 이때 제 기억으로는 이 대두하고 소맥, 이 어묵 재료로 쓰이는 원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이익이 줄어들었던 기억이 좀 나고 투자 아이디어는 식품업종 내 가장 저평가된 기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현재 시총 1,400억에 400억대 영업 및 당기 순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초저평가된 상황이고 그럼에도 이제 시장에서 외면당하고 있죠. 몇 년간 매출비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에도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과정업체고 생산 효율화를 이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쟁사를 압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합식품업체로서 유통비용, 물류비용, 종합관리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는데 신규 업체들이 뛰어들기는 어렵죠. 투자비도 많이 들고 거기에 또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 3월, 4월 정도에 가장 먼저 CJ하고 사조대림이 6에서 10%, 5에서 9%씩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이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고 원재료 가격이 최근 5년 동안 안정화돼서 유지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연육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소맥, 밀가루도 그렇고 콩, 대두유, 소맥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닭고기 가격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안정화되었습니다. 리스크 요인을 보면 주요 원재료인 대두 및 소맥 가격이 급등할 경우에 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10년 재무제표에서 2012년서부터 2014년까지 실적이 안 좋았는데 그때도 이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네요. 이 차트를 보면 대두하고 소맥이 2011년서부터 2013년까지 지금의 2배 가까이 올랐던 적이 있었네요. 또 정부 규제가 있는 게 이렇게 원재료 가격이 급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정부 눈치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최저임금과 유가가 올랐던 부분은 모든 식품업체나 유통업체들이 영향을 받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편승해서 같이 올릴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대두나 소맥 가격만 올랐을 때는 2012, 13, 14년 정도 사례로 보면은 가격 인상에 대한 규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관계사 상황에 따른 변수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분 변동이나 신규 투자, 주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사업 구조, 매출 이익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평가되는 이유가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가장 큰 이유는 현재 곡물 시세 등이 안정화되어 있는데 지금보다 낮아지기 힘든 상황으로서 지금 가격이 거의 2008년 가장 낮은 시기의 가격과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익을 더 늘릴 만한 확신이 시장에 없어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개별 요인이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 규제 가능성도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어 보입니다. 매우 안정적 사업 구조, 수직 계열화도 되어 있고 대량 생산 체계, 관계사를 포함 종합 유통관리 등으로 CJ와 관련 식품 분야에서 시장을 실질적으로 양분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저평가 요인이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성장 요인을 꼼꼼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주 괜찮은 상황이지만 더 좋아지기 힘들다는 점이 주가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분석을 해봤고 제가 직접 마트에 가서 사조 관련 제품들을 돌아보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롯데하고 사조는 좀 저가 베이스로 가고 CJ는 좀 가격을 좀 비싸게 받고 좀 이러네요. 동원에서 어묵을 시작했네. 부산 어묵. 아직까지는 거의 안 탔어요. 동원에서 만든 어묵이 520g에 3,290원인데 대림선 어묵에서는 3,990원. 풀무원은 좀 고가고 CJ 3호 어묵 전체적으로 CJ가 2,490원인데 대림이 1,990원. 사조 대림이 좀 낮게 가져가네요. 마트에 들어오기 시작했네요. 고향 맛살. 이 사조에서 저가 정책을 쓴 지 벌써 한 5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언제나 보면 사조 제품이 가장 싸더라고요.